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위어크의 전 직원인 나탈리 소즈카라는 이거 읽는 거 이게 맞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SOJKA라는 분이 소액주주 대표로 이 위어크 그리고 노이만 마지막으로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까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나탈리를 대표로 하는 원고는 위어크 이사회가 소프트뱅크로 하여금 80% 지분을 갖게 하고 노이만에게는 회사를 그만둘 때 1억 3천만 달러 현금 낙하산의 엑시트 패키지를 보상받게 했고 이는 배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면 대략적으로 파악됐던 것들이 자세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노이만의 퇴출을 이끌어낸 이 엑시트 패키지 1억 3천만 달러. 이 1억 3천만 달러에는 소프트뱅크가 노이만이 JP 모건 체이스로부터 빌린 5억 달러의 개인 대출도 갚아주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JP 모건 체이스는 IPO 주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는 노이만에게 컨설팅비로 18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노이만이 IPO 전 자신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가치에 넘겼는지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 소송이 진행되면 소프트뱅크와 노이만이 체결한 자세한 합의 조건도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담당 판사가 개인 사생활 보호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위하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특정 문서의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건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 그러니까 증거 개시 제도죠. 이 미국 법원의 좀 특이한 제도예요. 이 디스커버리 제도 중 문서 제출 요청이 있어 원고가 요구하는 관련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를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문서 다 내놔 이러면은 그 문서를 다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몰랐던 많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노이만은 소액주주의 집단소송, SEC, 뉴욕 검찰 세 군데에서 분쟁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를 피해서 황금 낙하산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 이제 주목됩니다. 특히 이 집단 소송은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일단 고소장만으로도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탈리 소이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노이만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황금 낙하산 옵션 중 하나인 고액의 컨설팅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CEO 중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상위 200명의 평균 연봉액이 1860만 달러입니다. 대충 2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위권 200명만 따져서 미국은 회사도 참 많죠. 근데 상위권 대표 200명만 따졌을 때도 평균이 217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풀타임 근무죠. CEO 연봉은 당연히 풀타임 근무가 많은데 이 컨설팅비로 이 풀타임 CEO 연봉 10년치를 1년에 주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 액수냐는 주장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소액주주들은 노이만뿐만 아니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소송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주들은 손정희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멤버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이걸 선관 의무라고들 하는데 이 선관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소프트뱅크는 노이만을 내보내면서 약 80% 위어크 지분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를 하면서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주당 19.19달러에 되사는 공개 매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80%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19.19달러에 다 사주겠다 뭐 이런 건데요. 소액주주들은 이 공개 매수가가 너무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주당 19.19달러까지 떨어지게 된 건 노이만의 비리도 있지만 손정희 회장의 욕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손정희 회장이 위어크 지분 80%를 갖기 위해서 노이만에게 황금 낙하산 등 돈을 막 퍼줬고 그 회사는 더 망가졌고 결국 자신의 지분 목표는 달성하게 됐지만 나머지 많은 주주들은 피해를 봤다는 거죠. 이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선량한 관리 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손 회장이 위어크에 투자했을 때는 가치가 약 470억 달러, 그러니까 최고조였을 때 가치가 55조 원일 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IPO 직전에는 약 100억 달러로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IPO가 진행되면 손 회장이 엄청나게 큰 손실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손 회장이 운영하는 비전 펀드에서도 이렇게 IPO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 치면은 투자 손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어크 소액주주들은 만약 손 회장이 이미 비전 펀드에서 위어크로 투자된 약 80억 달러 중에서 큰 비중을 손실 처리하면 손 회장이 모금하고 있는 비전 펀드 2가 있습니다. 지금 비전 펀드 1이고 이제 비전 펀드 2를 모금하고 있는데 이 손실이 확정되면 비전 펀드 2에는 치명적 타격이 가해진다고 본 거죠. 그럴 수는 없기에 손 회장은 돈을 오히려 더 집어넣고 물타기를 통해서 헐값에 지분 80%를 취하는 고육지책이지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타기를 통해 손 회장과 비전 펀드는 지분이 29%에서 80%로 뛰게 됩니다. 이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손 회장은 노이만을 물러나게
물러나게 해야 했고 노이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소액 주주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이만의 개인 부채도 갚아주고 주식도 사주고 비정상적인 컨설팅비도 제공하기로 약속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건 일단 노이만은 그가 받은 황금 낙하산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공개 매수가인 19.19달러가 아닌 정당한 시장 가치로 매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3배에서 아마 10배 정도까지로 배상을 하는 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이 필요성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더 이상의 소액 주주들을 해치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소액 주주 소송을 이끄는 소이카는 위어크에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된 인물입니다. 소이카는 노이만이 이런 전횡을 할 수 있던 배경으로 차등 의결권을 꼽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차등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로 발행할 수 있는데요.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건 의결권이 10개고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건 의결권이 1개밖에 없는 뭐 이런 걸 차등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위어크 클래스 A 이 보통주는 한 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반면 클래스 B와 클래스 C는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차등 의결권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이만의 경우 이 차등 의결권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의결권만 따지면 노이만이 과반수를 갖고 있었고 노이만이 이사회 멤버를 싹 바꿀 수도 있었죠. 노이만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 결의를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 소액 주주들의 주장은 노이만 그리고 넓게 보면 손 회장까지 이사회 멤버가 공정하지 않게 자신들의 이익을 소액 주주의 이익에 앞에 뒀다는 거죠. 다 같은 주주들인데 왜 니네 이익만 앞에 있냐 이런 거죠. 그 근거로 앞서 언급한 건 외에도 고소장에서는 노이만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대한 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왜 그걸 막지 않았냐 뭐 이런 건데요. 그 부정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노이만은 앞서 황금 낙하산 외에도 회사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는데요.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1% 이하였던 것도 문제로 시작됩니다. 노이만이 회사로부터 빌린 대표적 대출은 2019년 4월 빌린 3억 6,200만 달러가 있는데요. 이 대출은 노이만이 갖고 있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쓰는 비용도 회사에서 초저리로 빌려준 셈인데요. 노이만은 IPO하기 직전 자신의 주식을 팔아서 약 7억 달러를 챙겼는데 회사 대표가 IPO 직전 회사 주식을 팔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시장은 대표조 차도 IPO에 자신감이 없다고 읽었고 위어크 시장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노이만의 개인 부채를 갚아준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노이만의 개인 부채는 UBS와 JP모건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등에서 빌린 5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UBS와 JP모건이 위어크 IPO 공동 주관사였다는 점입니다. 노이만이 이 두 회사가 위어크 주관사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대신 이 두 회사로부터 노이만의 개인 부채를 저리에 빌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도와줬을 가능성도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 주관사가 돼서 실제로 상장까지 이어지면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노이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저리로 빌려주는 뭐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이만도 이 회사들을 주관사로 선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의혹인 거죠. 구입하는데 6천만 달러를 쓴 회사 전용기도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전용기로 노이만이 카리브해 휴가나 고향인 이스라엘을 가는데 썼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일보다는 자기 고향이나 놀러 가는데 써서 이게 과연 정당하냐 뭐 그런 지적이죠. 노이만은 2016년과 2017년에 위어크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최소한 1,200만 달러 이상 추정됩니다. 앞서 편에서 말했듯 자기 부동산을 위어크가 임대를 해줘서 받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노이만의 부인은 헐리우드 유명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사촌인 레베카 펠트로인데요. 노이만은 레베카를 위 컴퍼니의 교육 사업인 위 그로우의 CEO로 앉히는 등 자신의 친척들을 고위직에 앉힌 바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보다는 자신의 친척들을 먼저 챙기는 이 인사 또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이만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직원에게는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 이자율보다 낮게 빌릴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또한 노이만은 앞서 말했던 황금 낙하산 요건 중에 개인 부채 탕감도 있잖아요. 이 개인 부채 탕감을 이 충성스러운 직원에게는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면제시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마당에 이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빌린 대출도 그냥 다 무마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나 보죠. 대표적으로는 노이만과 함께 임시 공동 CEO였던 아르띠에 민손이 이것도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민손이라는 분이 회사로부터 밀린 차입금을 면제시켜줬다고 합니다. 노이만의 개인 부동산도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문제가 진짜 많죠. 노이만은 그리니치 빌리지에 1,050만 달러 상당의 타운하우스, 그래머시 파크에도 3,500만 달러의 부동산, 고가 주택지로 유명한 워터밀 햄튼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약 2,200만 달러 가치의 웨스트체스터 소재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이만은 샌프란시스코에도 2,100만 달러 집이 있는데요. 노이만이 이런 고가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한 게
정당하게 번 돈으로 구입한 건지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위워크의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초저리로 JP모간 등에서 돈을 빌리고 주관사로 선정해주는 방식 등으로 얻은 그 이익들을 모아서 사실상 회사 돈이 유용되거나 회사가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고 노이만이 부동산 구입 대출 특혜를 받은 것인지도 밝혀져야 될 의혹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노이만은 직원들을 스카우트할 때 회사 가치가 100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로 좋은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 혹은 과장이 너무 심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말 믿고 위워크 갔다가 지금 잘린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되니까 그런 태클도 걸 수 있는 거겠죠. 이 소송을 통해 노이만의 비화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 8월 위워크는 현금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60억 달러를 대출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건이 IPO에서 최소 30억 달러는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노이만의 여러가지 크고 작은 비리가 터질 경우 IPO를 통해 30억 달러도 투자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IPO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PO 준비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상장하기 위한 여러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마련인데, 그런데 노이만은 인도양의 휴양지로 유명한 세이셸 군도, 좋죠 여기. 전 사진으로만 봤어요. 어쨌든 이 세이셸 군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장이 한창인 회사의 회사 대표가 휴가를 가 있는 거죠, 인도양에. 노이만은 이때 여러 가지 서명해야 될 서류에 자기가 미국을 가서 서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직원에게 세이셸로 오라고 해서 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위워크에서 노이만이 신의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냐고 볼 수 있냐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이만이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빠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소액주주들은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관해서 이 하종선 변호사님은 노이만이 자신을 위한 거래로 챙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소송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다만 손해장을 상대로도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손해장이 임명한 이사 2명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와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 이사 2명이 노이만의 거래와 마지막 황금 낙하산을 승인해준 책임진다면 손 회장도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 회장은 위워크의 이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워크 이사로서 주의 의무 위반 이런 건 되지 않겠지만 회사 자산을 낭비한 공범으로 미국 법에 따라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 책임을 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네요. 뉴욕 검찰과 SEC,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뉴욕 경찰 등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위워크의 애덤 노이만, 이 사례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신과 자신 일가를 위해서 자기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소액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위워크가 처벌받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랑 법이 워낙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차등 의결권이 악용된 사례인 만큼 우리나라 관계 당국자들도 참고할 만한 소송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은 노이만 얘기를 해봤는데요. 위워크 가보면 이렇게 되게 화려하고 좋잖아요.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널찍널찍하지만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공간은 되게 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실은 공용으로 쓰는데 이제 방들은 다 각자 작은 방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작은 방들도 되게 비싸요. 과연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할지, 이 소송에서 노이만은 이겨낼지, 그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 위워크 내용 이후에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기업 비리, 좀 스캔들 이런 쪽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모아서 책을 쓸 예정입니다. 그 책 나오면 또 홍보하고 많이들 사주세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후보는 위워크, 1MDB 등등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건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